부모가 늙으면 요양원에 입소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현실. 하지만 요양원에 입소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며 각각의 상황에 맞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어느 작은 요양병원에서 한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간호사들이 조촐한 그 할머니의 짐을 정리하다가 이 시를 발견하였습니다. 내용에 감동받은 간호사들이 이 시를 복사하여 모든 간호사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단순하지만 마음을 움직이는 이 시는 동영상으로 만들어져 소개되기도 했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시를 소개합니다. 간호사님들, 무엇을 보시나요? 댁들이 저를 볼 때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현명하지 않고 변덕스런 성질과 초점 없는 눈을 가진 투정이나 부리는 늙은 노인으로 보이겠지요. 음식을 질질 흘리고 대답을 빨리빨리 못하냐고 큰 소리로 말할 때면 전 정말 당신들이 좀 더 노력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당신들이 귀찮다고 주먹질을 할 때는 맞아가면서도 전 정말 안 움직이는 몸속에서 용기를 내어 헛손질로 남아 싸우고 싶었던 것이랍니다. 댁들이 하는 일도 못 알아차리는 것 같이 보이고 양말이나 신발 한 짝을 항상 잃어버리는 늙은 노인으로 밖에는 안 보였나요? 저항하든 말든 목욕을 시킬 때도 설거지통 그릇만도 못하고 대돌만도 못한 내 몸뚱이에 눈물도 쏟아냈지만 흐르는 물에 감추어져 당신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겠지요.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이 아닌 그냥 먹여주는 댁들의 눈에는 가축보다 못난 노인으로 비추어졌던가요? 댁들은 저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나요? 댁들은 저를 그런 식으로 보시나요? 제 팔에 든 수많은 멍자국들이 당신들 눈에는 도화지 위에 아무렇게나 그려놓은 망가진 보라색 도라지 꽃으로 보이던가요? 간호사님들, 그렇다면 이제 눈을 뜨고 그런 식으로 절 보지 말아주세요. 이 자리에 꼼짝하지 않고 앉아서 나의 의지는 상실되어 댁들이 지시한 대로 행동하고 나의 의지가 아닌 댁들의 의지대로 먹고 온 몸에 멍이 들어도 아픔을 삭혀야 되었던 제가 누구인지 말하겠습니다. 제가 10살 어린 아이였을 땐 사랑하는 아버지도 있었고 사랑하는 어머니도 있었고 형제들도 자매들도 있었답니다. 16이 되었을 땐 발에 날개를 달고 이제 곧 사랑할 사람을 만나러 다녔답니다. 20살 땐 평생의 사랑을 평생 지키기로 약속한 결혼 서약을 기억하며 가슴이 고동쳤답니다. 25살이 되었을 땐 안아주고 감싸주는 행복한 가정을 필요로 하는 당신들 어린 시절과 같이 귀엽던 어린 자녀들이 생겨났답니다. 30살이 되었을 땐 어리기만 했던 자녀들이 급속히 성장해서 서로 오래도록 지속될 관계가 맺어졌답니다. 40살이 되었을 땐 어리기만 했던 아들, 딸들이 성장해서 집을 떠나게 되었지만 남편은 제 곁에 있어 슬프지 않았답니다. 50살이 되었을 땐 제 자식들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손주를 제 무릎에 안겨주며 그때 비로소 인생의 맛을 느끼는 저 자신을 알게 되었답니다. 마침내 어두운 날들이 찾아와 내 옆에 있던 이가 먼저 하늘로 떠나게 되면서 앞으로의 삶을 생각해보니 두려운 마음에 몸이 오싹해졌답니다. 자녀들이 모두 자기의 자식을 키우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난 내가 알고 있던 지난 날들과 사랑을 한번 생각해봤답니다. 저는 이제 늙은이가 되었는데 참으로 우습게도 늙은이를 바보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들을 보면서 세월은 참으로 잔인한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봤답니다. 몸은 망가지고 우아함과 활기는 떠나버렸고 한때는 마음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무딘 돌이 되어버렸답니다. 시체와도 같은 이 늙은이 속에는 아직도 어린애 같은 마음은 살아있어 가끔씩 다 망가진 이 가슴이 부풀어 오는 때가 있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 젊은 시절처럼 사랑도 하고 싶다는 꿈도 꾸어본답니다. 즐거웠던 일들을 기억해보고 고통스러웠던 일들을 기억해보면서
난 지금 다시 한번 삶을 사랑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답니다. 너무 짧고 빨리 지나간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엄연한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답니다. 이제 사람들이여, 눈을 떠 보십시오. 눈을 떠 보십시오. 투정이나 부리는 늙은이로 보지 말고 좀 더 자세히 나를 봐주세요. 당신의 아버지는 아니나 아버지일 수도 있고 당신의 어머니는 아니나 어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가축에게 모이를 주듯 하지 마세요. 그냥 먹고 싶습니다. 멍들게 하지 마세요. 가슴 속에 멍을 안고 떠나지 말게 해주세요. 사는 동안 간절한 내 소망입니다. 이 시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양로원은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돌봄과 지원을 제공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가족 구성원이 양로원을 선택하는 것은 각각의 상황과 가족의 결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요양원에 가지 않으려면 자신의 건강과 심신의 안녕을 유지하며 사회적인 연결과 관계 유지, 자기 실현과 새로운 관심사 추구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륜스님의 인생 조언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지금 살고 있는 현재에 집중하세요. 인생은 현재의 순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마음이 채워지지 않도록 하세요. 현재의 경험에 집중하고 주변의 아름다움과 감사함을 느끼며 삶을 즐기세요. 현재에 집중하면서 명상과 같은 심신의 평화를 찾아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자기를 받아들이고 자비롭게 대하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인생에서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우리 자신을 비판하거나 자책하는 대신 자기에게 자비롭게 대하고 자신을 이해하고 용서하세요. 자기 자신을 포용하는 마음을 가지면 타인에게도 더욱 자비롭고 이해심 있는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자세는 자아 실현과 성취보다 더욱 큰 내면적인 변화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인생의 목표는 자아 실현이 아니라 자기 변화입니다. 인생은 지속적인 성장과 변화의 과정입니다. 완벽한 자아 실현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내면적인 성장과 개선을 통해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세요. 자기 개선과 현명함을 통해 내면의 조화와 평화를 찾고 자신의 가치와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는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더 나은 버전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요양원에 가지 않고 독립적으로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려면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육체적인 건강을 위한 운동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유산소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키고 체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에어로빅 등의 활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주 60분 이상의 중등도, 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실시하세요. 이로써 심장 건강과 체력을 유지하고 대사 활동을 촉진하여 전반적인 건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균형 강화 운동입니다. 균형 강화 운동은 쓰러지거나 넘어지는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순한 발목 돌리기, 앉고 서기 등의 운동을 실시하세요. 또한 요가나 태극권과 같은 운동은 균형을 향상시키고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 뇌를 자극하는 운동입니다. 노후에도 두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뇌를 자극하는 운동을 포함시키세요. 수학 문제, 퍼즐 게임, 기억력 훈련 등의 활동을 선택하여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기술이나 언어를 학습하는 것도 뇌 활동을 자극하고 새로운 경험을 쌓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 운동들을 맞춤화하여 일상에 통합하고 꾸준히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의사나 건강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체력과 능력에 맞게 운동을 조절하고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스트레칭과 워밍업을 잊지 마세요. 이러한 조언들을 실천하면 노후 생활을 보다 행복하고 의미있게 채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